여의도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남자가 있다는데요. 모두 공짜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선물을 나눠주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늘 이 자리에 나타나 선물을 줬다는 남자는 여의도 일대에서 유명 인사였는데요. 좀 특별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사재로 해가지고 조건 없이 잠시. 마일이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 하시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점심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시고 그냥 가세요. 선물을 모두 나누어 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남자. 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 공세를 한 게 꽤 오래됐답니다. 공개 머리는 꽤 되는데. 5, 6년이요? 돈이 따지고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보면 수박을 트럭을 하나씩 가져와 버리니까. 과일 수백만 원어치를 아낌없이 나눠주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남자는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는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산도 몽땅 싼 데 있고 애들 착용품, 옷, 양말, 목도리, 모자 별로 뭘 달았어. 과일만 아니에요? 과일만 준게 아니고. 더 이상한 건 편지가 손편지예요. 손편지 자기가 직접 썼는데 손글씨예요, 그게. 선물과 함께 나눠준다는 손편지. 이것은 기부나 봉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사연과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적어주세요. 잘 돼서 또 다른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못 가본 사람들에게 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지만 좀처럼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다음 달에 오셔야 될 거예요. 언제 여의도에 나타날지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가 나눠준 손편지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미스터리 남자에 대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집안엔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이웃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오고 아들들만 사는데 50대 넘은 총각들인데 그 아들이 봉사하더라고. 큰아들이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은 하지 아무나 주더라고. 어떤 데는 뭐 과일도 배도 주고 사과도 주고 참외 철 때면 참외도 주고 귤도 주고 겨울에 저갈 때는 양말도 주고 뭐 장갑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5년 될까? 살을 20kg짜리 엄청 크잖아요. 토요일마다 3번 나눠줬는데 그거를 아마 한 300대? 놀랍게도 그는 동네에서도 선물을 주고 있었는데요. 약 1,000만 원 상당의 쌀 수백 포대를 나눠준 적도 있답니다. 심지어 창문에 10,000원권 지폐를 잔뜩 붙여놓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얼마 전화하면은 돈도 그냥 공짜로 주세요. 그는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토백이. 아 토백이에요? 23년 됐는데 그때 살고 있더라고. 우리도 몰라. 봉사 말 안 한다니까 그 사람은. 교류 안 해. 20일 동안 교류를 안 해. 특이해 저 사람. 딴 사람하고 틀려. 모두 비슷해요. 나도 궁금해 죽겠다고. 50대 초반이라는 박재민 씨. 이 동네에서만 20년 넘게 살았지만 심리주의라니까 심리주의.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니 얘들 뭐 팔랑귀 같은 거 주는가 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른들도 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가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있어. 버스 있다. 집 앞에서 상자의 물건들을 내놓고 있는 남자. 그가 박 씨인 듯합니다. 골목을 오가던 주민들이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줍니다. 편지를 주는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박 씨에게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우리를 부릅니다. 이거 선물 주고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제가 써가지고 줬어요. 직접 쓴 편지를 주면서 선물로 우산을 건네는데요. 왜 선물을 주는 건지 물었지만 대답은 없고 계속 우산과 편지만 나눠줄 뿐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선물 하나씩 받아들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중학생밖에 없는데요? 그거 빨간 걸로 하나 가져가도 빨간 걸로 가져가라는데 색깔도 가져왔어. 물총이야 물총. 물총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킹 돌리면 씩. 이거 그럴 거야. 왜 우산 받으셨어요 우산? 오늘? 아까 그런데 이거는 나도 우산 주지 이런 거 줘.
빵꾸 났어. 짜증해갖고 쏘래. 이거는 많이 정이다 보니까 그게 찍혀갖고 빵꾸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정리한다. 이제. 정이요? 박 씨는 준비한 선물을 모두 나눠준 뒤에야 자리를 정리하는데요. 그런데 박 씨를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증권부 취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라고 하는 상장사 주식을 그분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 당시 기사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최소한 수십억 단위였어요. 박 씨가 주식으로 무려 70억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 씨는 지난 2004년 주식 투자자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가 번 이익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가 금융감독원에 쓴 글 때문이었는데요. 주식으로 번 돈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사연을 보내면 돈을 보내겠다는데요. 이 놀라운 약속을 과연 지켰을까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시험자 선생님, 이세웅 씨 혹시 선생님이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프 제작진이에요. 여의도에서도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최경훈 씨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박 씨가 옵니다.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원래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내줘야 되는데. 아 선물 주신다고요? 편지를 줄게요. 그리고 우리 집에 들으려고 편지를 나한테 편지를 써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로 써달랍니다. 편지를 읽어보고 우리와 대화할지 말지 생각해보겠다는데요. 그에 관한 궁금증을 풀 방법은 없을까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박 씨의 오랜 친구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편지만 보고도 누군지 알겠답니다. 익숙한 글씨라는데요. 박 씨와는 30년 지기 친구랍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참 특이한 친구라는데요. 20대부터 그랬어요. 20대, 30대, 40대. 사이코라고 그랬어요, 걔를. 하도 돈 안 쓰니까, 워낙 짠돌이니까. 근데 또 옆에서 보면은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금도 팔러 오고, 뭐 과일도 팔러 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무조건 자기 돈으로 사줘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2004년 주식 대박을 터뜨리던 그때 박 씨와 함께 투자했다는 친구들. 이익금의 10%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도 함께 뜻을 모은 거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70억 정도를 벌었었는데 기사가 잘못된 것 같고요. 7억 정도를 도와주기로 했어. 10분의 1이니까 제 이메일로 온 게 12만 통이에요. 사연이. 그리고 저희 팩스로 온 게 10만 통입니다. 그래서 22만 건의 사연 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데요. 정말 사연이 어려운 사람들은 적게는 뭐 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530명한테 12억 정도 간 것 같아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백 명에게 희망을 준 박 씨를 7월의 산타클로스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린 그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녔고 같은 동네에 살았었죠. 지금 그 친구가 남에게 뭐 도와준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그 친구는 그랬었어요. 심지어 일부러 현금을 갖고 다닌 적도 있다는데요. 은행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꼭 한 200만 원 가지고 다녔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가서 꼭 밥 사 먹으라고 꼭 이렇게 좀 얼마씩 주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과연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박 씨를 기억한다며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놀랍다는 제보자. 설마 했는데 정말 며칠 지난 다음에 정말 입금이 됐어요. 여기 또 희망을 해가지고 그때 50만 원 치러 올라 해서 박 씨에게 사연을 보냈더니 그가 50만 원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녀에게 절박했던 돈이었답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박 씨에게 사연을 보낸 뒤 뜻밖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동호회
병원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일일후프를 준비하고 있다. 그 사연을 보냈었고요. 사연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박 씨가 100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덕분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데요. 후원금을 받아서 그 수술했던 그분은 아직 건강하게 잘 계시거든요. 이들은 박 씨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 씨가 조건 없는 선의를 베푸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편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내기로 했는데요. 몇 시간 뒤 외출했던 박 씨가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집 앞에 놓아둔 편지를 챙깁니다. 이번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계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보셨어요? 편지? 예, 앞에 놓였는데. 뜬금없이 라면을 먹겠냐고 물어봅니다. 마침 아버지와 식사 중이었다는데요. 우리가 먹을 라면까지 내옵니다.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이 편지를 나한테 보내줬잖아요. 네. 이 편지를 쓸 때 정성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죠? 편지를 읽고 우리와 대화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왜 여의도에서 하신 거예요? 다음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여기 어디라고 얘기하죠? 지구?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아, 지구잖아요. 지구.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것은 보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던 박 씨가 잠시 뒤 뭔가 가득 든 봉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 하루만 된 받았습니다. 오, 이 편지예요 다? 이렇게 많은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편지 정성스럽게. 해외에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모두 박 씨가 받은 편지라는데요. 박 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랍니다. 이건 선물을 내가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에 뭐를 담아준다고 했죠? 소중한 희망. 아주 약소한 것에 희망을 담아주었는데 너무나 큰 희망을 주신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물을 나눠줄 때 박 씨가 유독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였는데요. 그가 금전적으로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박 씨는 이 편지들에 희망이 담겨 있다 말합니다. 그가 나눈 희망이 언젠가 또 다른 이들에게 더 큰 희망으로 뿌려질 거라는 기대와 믿음. 그것이 박 씨가 선물 나눔을 계속하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자신을 찾아와 줘서 고맙다며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는데요. 아, 선생님. 아유, 그만 가져오세요. 아니. 아니. 나눠 먹으라면서 초콜릿까지 챙겨줍니다. 더 길게 대화하지 못해 미안하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집 앞에 색색깔의 선물을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의 선의를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선물을 주려는 건지 의심부터 들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나눔, 목적 없는 베품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요즘. 사람들은 박 씨가 참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희망을 나누고 싶어 선물을 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박 씨. 우리는 그의 진심을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